Yes, 안녕하세요, yes, 수영인 yes. 여러분. 브레이크아웃스임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저와 함께 수영 얘기를 함께 나눌 물의 정령 주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 씨. 안녕하십니까? Yes. Yes, 저번 yes. 주는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음, 지내셨습니까? 남기웅 씨. 저는 열심히 네. 지냈죠. 열심히 예. 수업하고.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 훈련 스케줄에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팀의 훈련 스케줄이요? 네. 아, 뭐, 이번 주에 대회를 나가시잖아요. 이번 주요? 아니요? 이번 주에 대회 안 나가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 이제 몇 시합을 네.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 각자 그냥 지금 작은 대회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뭐 저희 거기 맞춰서 훈련을 하진 않고 일단 저희 이제 6월 1일에 안산에서 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속도를 좀 올리려고 이제 연습을 좀 줄이면서 이제 약간 조정기 같은 기간을 좀 가져가려고 음, 이번 주에 연습을 좀 줄이면서 이제 좀 땡긴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 속도를 올리는 그런 훈련들 위주로 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토탈은 뭐 한 4천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었나요? 4천 할 때도 있고 이제 근데 좀 약간 저강도로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음, 3천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와 스케줄이 비슷하고요. 저희는 크게 거의 바뀌어서 가진 않고, 네. 그대로 저희는 단거리 위주로 훈련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좀 다들 체력이 확실히 연습을 다양하게 하는 것과 그냥 연습을 좀 반복해서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이제 장훈 씨 팀처럼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좀 다양하게 가져가겠지만 저희는 주 1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복을 하더라도 훈련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는 느낌? 오히려 더 잘 어, 따라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을 음, 수가 있겠네요. 네. 그쵸. 반복, 예.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거에 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 자,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50m 단수로 자유형이나 접영 스프린트를 할 때 호흡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턴하고 난 이후에는 호흡이 부족하고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짠 전략은 플립턴 전에 호흡을 한번 하고 턴 후에 최대한 돌핀을 차고 그 이유는 3번 정도까지만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아직 실력과 체력 부족한지 생각했던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전략대로 수행해서 호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더 좋은 베스트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훈 씨는 답변을 이거, 주신다면? 되게 질문을 잘 이제 체계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이거 지금 50m인데 단수에서 네. 뭐 25m 풀이죠. 25m 풀. 25에서 자영이나 접영 스프린트 할 때 호흡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호흡이 딸린다라고 하죠. 그 네. 부족하고 음, 그랬을 때 이제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말린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것을. 그쵸. 네. 예. 개인적으로 짠 전략은 플리턴 전에는 호흡 한 번 하고 한 번 먹고 턴 후에 돌핀 차고 이후에는 3번 정도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자유형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병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략을 이렇게 짜서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네. 어 호흡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매번 호흡을 한다든지 매번 뭐 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머리를 바꿔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단거리 뭐 세계적으로 이제 선수들 하는 거 봐도 이제
단거리 시합을 한다라고 하면 50m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00m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대가 50초 정도, 51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단거리로 갈 수가 있죠. 이제 우리 일반인 아마추어 분들 기준에는 기록이 뭐 30초대, 이제 40초대 이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호흡을 다 참는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100m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호흡을 다 하거든요. 그 스프린트 음, 선수들이. 네. 저병 같은 경우 이제 매 호흡을 다 하고 자해영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오른쪽 호흡으로 이제 매번 호흡을 다 하는 걸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음, 몸이 이제 호흡을 딸려서 이제 굳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호흡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덜 굳지 않을까 음, 몸이.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예 뭐 4 번에 한 번 뭐 자연 같은 건 4 번에 한 번이 뭐 되게 최적의 이제 그 호흡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 제가 그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예 호흡을 짧게 한다고 해서 이 레이스 전체적인 레이스에서 이제 '최대한 빠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끝까지 이제 터치할 때까지 이제 시간에서 어 그런 몸이 굳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확 줄 테고 예. 그렇게 하는 다른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하는 게 더 예 이렇게 고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네. 베스트 뭐가 베스트다라고 지금 딱 이제 말을 할 순 없지만 이제 영상을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 전략이 이제 수정하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저희 회원이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근데 예. 제가 이분의 수영을 봤을 때 수영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영법이 되게 좋으시고. 근데 예. 예, 장훈 씨가 그러면 어쨌든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호흡 네. 수를 좀 늘리는 방향을 예. 고려해봐라. 그렇죠. 음, 저가 이제 자유형 선수로서 답변을 드리면 예. 저도 같은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몸에 말리는 증상, 그러니까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까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호흡이 부족하다고 나올 수 있는데 꼭 매번 호흡은 하지 않더라도 호흡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본인이 신체의 한계까지 안 오는 지점이 어딘가.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대한 호흡을 적게 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25m를 갈 때 노브레싱으로 갔다가 턴하기 전에 한번 호흡을 음. 하신다고 하면 음. 호흡을 한 번 더 늘려서 중간 단계에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한 번 더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개씩 가는 식으로 해서 좀 최적의 호흡 개수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거리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그냥 이제 운동 생리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 호흡의 이제 몸의 산소 포화도가 92%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가지고 있는 산소량이 92%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한 거죠. 이게 이제 음. 사람이 응급실로 갈 정도면 9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네. 산소의 부족함이. 어쨌든 그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저번에 이제 장훈 씨가 말씀해주신 뭔가 정신력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적게 하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략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아예 팔량을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면 장훈 씨 말씀처럼 그리고 제 의견처럼 호흡을 좀 늘려서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둘의 공통적인 답변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본 게 네, 혹시 호흡을 하면은 그 자영 템포가 느려진다든지 음, 뭐 저병도 호흡을 하면 템포가 음, 느려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혹시 있으신지 음.
좀 그래서 끊기시는 것 예.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덜 하려고 하신다면 네. 이것은 기웅 씨도 생각이 뭐 동일할 것 같은데 음. 호흡할 때나 네. 호흡을 안 할 때나 네. 이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고 그쵸. 그 템포는 같아야 돼요, 수영하는 템포. 예. 그것을 이제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영 100m에서 49 초가 나올 때 모든 호흡을 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물론 받아 뛴 거지만 48초가 나오고 22초 턴을 했을 때도 모든 호흡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훈 씨가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음. 일단은 그 템포가 조절이 잘 된다고 하면 모든 호흡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템포가 끊긴다고 하면 장훈 씨 말씀처럼 그 템포를 줄일 수 있는 호흡할 때 끊기는 걸 없앨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것을 음. 연습을 하려면 네. 이제 빠르게만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해서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천천히 할 때도 이것을 연습을 해 줘야지 훈련 음. 중에도 연습을 해 줘야지만 이것이 본인의 것이 되기가 쉽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저도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되게 천천히 하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사실 개인 레슨을 할 때도 음. 수영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수영은 오히려 천천히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부력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트로크 개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스트로크 개수를 적게 해서 효율적인 수영을 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훈 씨가 답변해 주신 대로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천천히 스트로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여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에피소드 1도 녹음을 하고 에피소드 2도 녹음을 했는데 예. 이제 저는 한국 신기록을 깨본 경험이 단체전밖에 없지만 장훈 예. 씨는 개인 종목 평영에서 깨보셨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킥을 되게 효율적으로 많이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신기록이 깨졌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좀 그에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네, 볼게요. 제가 네, 근데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킥에 대해 킥을 강하게 하려고 했었다? 네. 하체 운동 그랬나요? 되게 많이 했고, 네, 에 제가 뭘 했냐면 네, 어 한국 신기록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음,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슬럼프 기간이 있었는데 음,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한번 하고 다시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서 음, 어 이제 원래는 쉬는 기간 이제 선수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있는 선수들 실업팀 선수들 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체육 대회가 끝나면은 쉬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해외 선수들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쉬는 시즌에는 그 선수들은 뭐 짧은 시합이나 이제 쇼트 코스 시합이나 음, 뭐 운동을 뭐 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다들 놀 때 그때도 이제 운동을 이제 혼자서 이제 훈련을 이제 혼자 했어요, 혼자. 음, 혼자 그때부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세계로 좀 나가 봐야겠다. 세계에서 좀 뭔가 좀 잘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때 뭔가 감각이라는 게 좀 수영 이제 이게 신체 능력에 대한 이제 발전이 어떻게 해야 하면은 이제 발전이 될지 뭔가 감이 잡혔을 시기였어요, 슬럼프를 극복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좀
혼자서 뭔가 이것저것을 많이 했었고 겨울에도 좀 그래서 몸이 상 남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빨리 올라와 있는 편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한국 기록에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선발전을 제가 못 뛰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저희 시청 소속 감독님이 신청비를 입금을 못 했어요, 10,000원을. 6 네.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처음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남들 다 놀 때 이제 해외 이제 국제 대회를 준비했고 이제 뭐 그때 어떻게 보면 한국 기록을 깰 때보다 더 모든 컨디션이나 이제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좋았어요, 진짜.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뭐 지금 와서 이제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무산이 됐었고 좀 약간 살짝 한 며칠 방황하다가 다시 잡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국내에서 잘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전국 동아 수영 대회까지 이제 이어져 가지고 뭐 한국 기록 경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뭐 저 혼자만의 개인 훈련을 더 추가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어떤 어 훈련을 그대로 다 이제 남들 하는 거 똑같이 가져 가지고 네 매일 새벽에 5 킬로 뛰기 5 킬로 뭐 구보 그리고 뭐 코어 운동 그리고 혼자 수영 한 1 시간, 1 시간 뭐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을 이걸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킥 강화를 위해서. 맞아요. 예. 그 운동을 좀 이제 계속 더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하기가 되게 사실 힘들거든요. 이제 모든 훈련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게 멘탈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남들 안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새벽 5시 반에 혼자 일어나서 이것을 하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예 정신적으로 뭔가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이제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새어 들어올 수가 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제 뭐 내가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신체도 다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기록을 깨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당연했어요, 그 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에는 달, 그냥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하체 강화를 위해서 달리기나 그 다음에 저항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긴장감을 항상 유지했다. 남들 쉴 때 나는 훈련을 하면서 몸이 다운되는 시기가 없게 조금 더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가져갔고 그쵸? 음. 그 네.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뒀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함이 이제 추가가 됐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제일 힘든 것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음, 예. 절대로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진짜 되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음, 절대 이제 그런 못할 것이 없어요 사실. 음.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영에서 저항 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낙하산 훈련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가져가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낙하산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뭘 네, 했냐면 롱벨트 훈련을 이제 좋죠. 무조건 했어요. 음, 되게 중요한 저항 운동을 이제 네, 롱벨트로 이제 메고 거꾸로 가기 무조건 해 주고 덤벨 들고 이제
무게를 들고 중량을 들고 이제 네. 물속에서 이제 킥차기, 이병킥을 찬다든지 음. 예 그것을 이제 되게 혼자서 이제 매일 해 줬죠. 그러면 롱벨트로 예를 들어서 25m, 50m 풀을 롱코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스타트 데이 예를 들어서 걸고 내가 네. 그렇죠.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버티는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갈 수 음. 있는 만큼 가서 그냥 거기서 끝이었는지 그런 훈련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했던 훈련은 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제 가서 이 롱벨트 그 스트레치 코드사의 롱벨트는 25m까지가 딱 제한이에요. 그 그쵸? 10 예. 그 25까지 최대한 빠른 기록으로 가서 네. 찍고 다 바로 돌아오기. 이것을 이 인터벌식으로 네 사이클을 정하고 음. 뭐 25 터치 돌아오기 뭐 1분 30초 사이클로 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해 줬죠.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기억에 남는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대표팀에 있을 때 제가 예. 이제 저는 원래 단거리이지만 중장거리 파트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는 오히려 중장거리 파트였기 때문에 그 벨트를 차고 시간으로 버텼어요. 음. 이제 최대한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스트로크를 하면서 버티고 이제 돌아오는 것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속도로 가서 최대 거리를 찍고 돌아오는 것도 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는 게 네. 결국에는 저항이 끝까지 간 순간 내가 그 영법이랑 스피드를 유지하고 스트로크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말리는 구간의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아 자세를 유지하는 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기록에 저도 좀 이렇게 슬럼프가 왔던 거를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항 운동으로 어 인해서. 음. 되게 중요하죠. 네. 그 그럼, 혹시 네. 기웅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네. 만약에 최대 구간까지 가서 버티기 오래 네네. 버티기 훈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훈련에 혹시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베이스 뭐 이렇게 정해 놨던 것 같은데 음. 베이스 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죠? 아, 지옥이죠. 네. 네. 그게 어떤 훈련인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음. 만약에 이제 50m 장수 기준에서 그 음. 롱벨트 두 개를 묶고서 음. 최대 길이를 50m까지 늘려 놓은 다음에 음. 뭐 최대 구간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만약에 50m가 될 수 있겠지만 45m까지 간 다음에 그 라인 음. 안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열받는 게 50m가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아요. 어 그게 근데 기웅 씨는 이제 또 자영 선수잖아요. 네. 자영은 또 그게 되게 이 벨트로 가기가 정말로 힘든 네. 예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예 맞아요. 최고의 운동이긴 한데 사실 음. 최악이라고 하기 좀 지옥의 운동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달리기, 그 다음에 이제 수영에서 하는 저항 운동, 그 네. 다음에 평영에서 이제 그 떠서 아령을 들고 하는 평영킥. 네. 되게 이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병과 자유형 같은 경우도 좀 수심이 깊다고 하면 보통 이제 허리에 납벨트를 차고 버티컬 킥을 많이 당연히 차기도 하고 그 킥으로 인해서 파워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제 버티컬 킥은 이제 우리가 서 있잖아요, 물속에서. 네네.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사실 이제 수영할 때 엎드려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셨고, 네. 또, 그러면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별 선수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뭐, 네. 성격이라든지 신체적 특징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체적 특징에 관한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2023년에 했던 논문이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그냥 영구적으로는 이렇다를 네.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논문을 찾았고 2023년이고 네. 130명 수영 선수를 대상으로 했던 논문이에요. 뭐 그건 대상이나 이런 건 너무 얘기를 나누기에는 딥하게는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자유형은 키가 크고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체형이 유리하다. 신체. 저병은 네. 예, 강한 상체 근육과 당연히 유연한 허리. 그냥 마이클 음. 펠프스 선수를 생각하면 되고 긴 팔이 유리하다. 음. 그다음 평형 장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리 근육이 발달하고 음. 그냥 개구리만 봐도 딱 그렇죠. 허벅지 근육이 되게 발달해 있고 네, 발목의 유연성이 뛰어난 체형. 그 장훈 씨의 발목을 보면 실제로 이제 장훈 씨께 배우는 분들을 장훈 씨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발목이 되게 유연하세요. 거의 휘어지는 게 보이고 계속 선수 때도 너무 유명했고 이제 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체형이 유리하고 유연한 음. 어깨와 발목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신체. 네, 네. 그럼 장훈 씨가 생각하는 이제 종목별 특징을 한번 신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신체적으로. 네, 평형은 제가 했던 이제 뭐 종목이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어 일단 그 근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게. 맞아요. 네. 다른 이제 뭐 자해영, 배영, 저병 선수들이랑 다르게 빵빵하다고 해야 되나? 몸이? 아,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느낌. 네. 좀 수영이 이제 솔직히 뭐 자해영, 배영, 저병이랑은 다른 수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그렇게 발달이 되나 봐요. 이제. 그쵸. 네. 약간 보디빌딩 선수의 느낌도 있죠. 맞아요. 그 근육량이 되게 세계적으로 높은. 봐도 예전에 반더 뭐 카메론 반더버거 선수도 그렇고 아, 맞아요. 네, 아담 피티 선수도 그렇고 음. 대표적인 선수들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여자 선수라고 해도 그 루타 멜루티트라는 선수도 되게 여잔데도 피지컬이 예, 장난이 아닌 까불면 혼날 것 같은. 까불면 예 진짜 몸이 장난이 아닌 예 음, 음. 그렇죠. 저병 선수는 약간 평현 선수와 공통점이 있는데 더 각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어깨가 약간 발달이 진짜 상체가 많이 발달돼 있고 좀 그 뭐죠? 포켓몬에서 보면 꼬마돌 느낌이 있어요. 저병 선수들은. 아, 네. 어떤 저병 선수 느낌인지 대충 체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네. 저병도 좀 그렇죠. 그 영법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 아무래도 평영 선수가 저병을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모델 핏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모델. 길쭉길쭉하고 길쭉길쭉 그렇죠. 네, 몸매가 정말 남자 선수들 보면 모델이에요. 모델. 들이 되게 마른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어 자영도 약간 마찬가지 아닌가? 자유형은 거기에 근육이 더 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근육이 좀 더 붙고 네. 배영은 약간 근육이 붙기보다는 정말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마른 근육. 딱 음. 실전 근육을 가지고 있고 약간 에반게리온 느낌이에요. 애니에. 맞아. 예, 네, 정확한데. 길쭉길쭉하고. 네. 네, 딱, 그래서 저는 그 신체 특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체 특징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봤고 성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종목별로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 종목을 오래 하면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근데 이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파트별로 이제 나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상비군 훈련을 한다든지 네. 국가대표에서도 이제 파트별로 이제 나누면 마- 아, 좀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이 평형도 일단 좀 맞아요. 평형에 좀 약간 사이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좀 그런가? 이제 좀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똘끼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렇게 좀 있는 이야기가 좀 있고 그 개인 운영 선수들이 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개인 운영 선수들도 진짜 좀 얘는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게 안 돼.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기는. 네, 이게 정리를 하면 그건 거죠. 이게 약간 조금 스스로를 잘 챙기고, 개인용 선수는 네, 맞아요. 남을 조금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을 잘 하고, 좀 그런 자기 걸 잘 챙기는 그런 맞아. 느낌이 있죠. 예. 좋은데요. 그리고 평영 선수들은 좀 본인만의 세계가 강하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좀 되게 예민한 종목이라. 맞아요. 배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맞아요. 네. 선수들이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진짜 딱 그려지는 인물이 다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자영도 약간 신체도 그렇고 자영도 단거리나 장거리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거리 하는 선수들은 약간 조금 공격적인 면이 조금 약간 강- 그 좀 있네요. 네, 공격적이고. 약간 어그레시브한 그런 게 있고 맞아요. 장거리 선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죠? 기웅 씨가 생각했을 때? 네, 장거리 선수들은 평영 선수들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똘끼라고 하죠. 네,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장거리 선수들은. 좀 약간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죠. 저랑 같이 운동했던 선수들은 장거리 선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음, 자기만의 철학이 강해서 약간 영법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자기들 색이 확연하던 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것이 근데 진짜 이게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음. 이제 우리 선수들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아요. 네. 이게 파트별로 나눠놓으면 더 재밌잖아요. 사실은 네.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MBTI처럼.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맞아요. 그런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동작을 계속 오래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집실에 가도 종목별로 종목대마다 느낌이 달라요. 평영 선수들이 시합 뛰기 전에 소집실에 가면 그 느낌이 다르고 맞아요. 배영 선수들이 있을 때 느낌이 다르고 네. 네, 완전 느낌이 다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아예 네, 공기도 다르고. 네. 네. 평영 선수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평영 선수들이 그 소집실에 있을 때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팀워크하는 맞아요. 네. 그런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네. 있고, 예. 네. 나머지는 조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배영은 너무 조용하고, 진짜로 음, 차분한 느낌으로 자기들 거에 딱 집중하고 있고, 음. 자유형은 단거리 같은 경우는 막 좀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입도 털고, 좀 그런 게 있고, 예, 장거리 같은 예민하죠. 경우는, 예. 음. 장거리는 소집실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오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가서 준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조가 만약에 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 뒤에 가서 이제 천천히 15분 맞아요. 동안 준비하는 종목이라서 음. 그런 것도 있고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런 관련해서 비하인드 썰이나 기억이 남는 썰이 있나요? 뭐, 이제, 이어서. 수영복이 따로 찢어졌다거나. 제가 수영복이 한번 찢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 선배가 그냥 자기 거를 주더라고요. 빌려주던데요. 네, 어, 없어가지고 시합 못 뛸 뻔했거든요 그때.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딱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수영복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가 났는데, 제가 네. 고3 때 진짜 제일 잘했는데, 그때 자영 100m 딱 전에 전광판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영복을 되게 빨리 입는 편인데, 한 어허허. 30분을 넘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레나의 인피니트라고 되게 타이트한 수영복이었거든요. 근데 음. 한 30분을 입고 있다가 전광판 고장났다. 지금 수영복 벗어도 돼? 이 얘기를 듣고 수영복을 벗자마자 전광판이 고쳐졌다고 다시 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49초를 나온 게 저는 조금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더 대단하죠. 네. 네,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다음 경험으로는 그
아시안 게임 때였어요. 음. 자유형 개영을 뛰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수영복이 찢어진 거예요. 수영복 입다가 긴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때 수영복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아레나였던 것 같은데 수영복 입다가 사이즈를 보통 저희가 되게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이게 그 벗겨질 수 있으니까. 카본. 아, 아레나 카본이에요, 카본. 파란 색깔 카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입다가 나는 긴장돼서 죽겠는데 입다가 찢어진 거예요. 음, 다행히도 이제 사이즈 하는 게 더 큰 게 있어서 딱 입긴 했는데 카본이 사이즈가 딱 맞아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본. 손에 이제 막 물집이 잡히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수양계 스타랑 같이 대회를 뛰고 그리고 좀 한국에서 하던 아시안 게임이었다 보니까 긴장을 더 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우리 네, 대선배 그렇죠. 박태환 선수. 예. 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름도 박태환 수영장이고, 맞아요. 예, 되게 뭐 상징적인 어떤 음, 음. 예, 뭐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예. 그래서 수영 비하인드 썰은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재밌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건 어떤 A라는 선수가 그 대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썰인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카더라 썰인데 예. 아시안 게임 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심판과 그걸 맞췄다. 준비 B 이거를 맞춰서 엄청 했다. 0.0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선수 15m 넘었는데 어. 자기 선수라서 봐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 예전에,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비하인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게 많고, 맞아요. 뭐, 소위 말하는 중국 대회를 나가면 이제 화장실에 주사기가 많다. 되게, 걔네는 진짜로, 네, 그냥, 뭐 어떤데, 이런 느낌이에요. 가본 네, 팀이. 진짜 예, 좀 누가 약물을 더 잘 예, 쓰냐의 느낌이긴 하죠, 솔직히 걔네는. 예, 맞아요, 맞아요. 음. 순양 선수만 봐도 그렇듯이, 예, 네. 근데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저는 아시안 게임 때 사실 인도 선수들이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영 801번이었는데 그래서 완전 망했죠. 인도 선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길래 음, 페이스가 완전히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지금에서야 저희 후배들은 국제 경험이 조금씩 많이 쌓이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국제 대회를 잘 안 보내줬잖아요. 돈을 그렇죠. 되게 아끼고. 네. 못 나갔죠. 네, 뭐, 지금은 막 선수들이 물론 저희보다 다 잘하긴 하지만, 국제대회 경험이 그래서 더 많이 보내줄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응, 저희 때는 국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황하는 적도 많고, 맞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좀 아쉽다. 네. 네, 우리가 거기에, 솔직히 기용 씨나 저나 어릴 때 되게 총만 받는 그런 유망주들이었는데, 그때 음, 당시 저희 지금 하는 이제 선수들처럼 뭐 청소년 국제 대회나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음, 뭐 더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뭐 좀 좀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해요, 저도. 네. 아쉽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장훈 씨는 한국 신기록도 깨셨고, 네. 좀 다른 이제 뭐 수영계에서 지금도 아쉬움이 그렇게 많이 남으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럼 이제 현재 이제 목표는 수영과 관련된 목표는 뭐가 있으실까요? 뭐 향후 5년? 네. 네. 향후 어 지금 일단 그냥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수영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음, 그랬었는데 이제 맞아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수영을 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이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 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약간 제가 끌어당겨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어, 예, 약간 돌아오면서, 분명히는 예, 뭔가 돌아오면서 '나 수영 좋아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예, '나 수영 좋아했네.'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나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난 이걸 내가 아는 한 도움이 되는 선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음, 이제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수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 네. 수영, 그럼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는 항상 그렇죠. 편인가요? 저는 지금, 뭐 구체적인 뭐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현재 최선을 다하면은 뒤에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 미래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흘러가는 대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음,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수영이 정말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다가, 아, 뭐 이제 특강 정도만 하다가, 저희는 예. 워낙 당한 게 많고, 와, 장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심지어 코치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장훈 씨도 인정할 만큼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좀 영향이 많이 미치죠. 네, 그러면서 저도 슬럼프를 많이 겪었고 뭐 그러면서 기록이 많이 줄고 회의감도 많이 느껴서 저도 그만두긴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저도 약간 장훈 씨랑 목표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수영을 조금 더 사람들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라는 직업적인 소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구체적인 미래의 목표가 생긴 게 내 수영장을 차리는 게 목표가 됐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해도 좋고 음, 이게 시너지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처럼 네. 이게 정말 열정이 있고 뜻이 있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뭉치면 아, 안 될 일도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좀,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수영장을 가지면 더 올바른 이제 코칭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해서 저는 뭐 5년이면 좋고 5년. 늘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수영장을 좀 차리는 게 네, 목표가 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그 또 하나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어떤 어떤 게 거예요? 있냐면, 네. 네. 저희 나라의 그 강습 시스템이 어, 이 외국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 뭐 강습 시스템을 제가 뭐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나 이제 그것을 바꾸고 싶어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아예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리겠다. 그런 저도, 어떤 개인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는 졸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석사를 했는데, 그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네. 이제 스포츠 정책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어서 수업도 했고, 네. 제가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회의감을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음. 미국은 완전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이 없고, 음. 영국이나 호주, 일본 같은 경우는 레벨 인증제 이런 게 있어서 음. 뭐 레벨별로 커리큘럼이 있고 나라에서 정한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지원 시스템이 있고 음. 이제 스포츠 과학이 붙고 그 다음에 놀랬던 건 영국에서는 일단은 어릴 때부터 선수들한테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수영 와. 관련 철학이라든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나쁜 이유가 됐든 좋은 이유가 됐든 은퇴를 했을 때 다시 수영협회로 그러니까 운동 쪽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음.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음. 한국은 일단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일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활체육이냐 엘리트 체육이냐로 싸우게 되고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수영연맹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음. 연맹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음. 그냥 저희는 그 예산 집행할 능력 없고 그런 예산 가지고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반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냥 그런 거 보고 한국은 이게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내실이 많이 부족하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할 수 있으면 좋죠. 얘기가 잘 네. 되고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자유형 50초, 100m 50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구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네, 꼭 이루시기를 아, 바랍니다. 저는 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다음 주제로 얘기하면,
장훈 씨가 예전에는 콜라도 안 드셨잖아요? 대회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콜라를 그랬나요? 끊고, 예, 제가 콜라를 그랬나요? 끊어서 쟤는 뭐지? 저는 제 그 선수촌 냉장고에 콜라가 가득했는데 장훈 씨는 콜라도 안 드시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막 눈썹까지 밀고. 제가 예, 그랬나요? 예.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죠? 저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영양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영양 궁금하거든요. 관리, 영양 관리. 네. 스포츠 뭐 아, 그 좀 약간 헬시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몸에 음, 안 좋다라는 것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고, 음, 탄산음료가 되게 뭐 활성산소 간에서 되게 안 좋다라고 해 가지고 음. 제가 피로를 좀 잘 느끼는 편이라서 그것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네, 본인한테 잘 맞았기 때문에. 네네. 그쵸. 음. 근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장훈 음. 씨가, 저는 이거 뭐 영양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장훈 씨한테 놀랬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회 네네. 전에 분명히 장훈 씨가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네. 물론 임팩트 있게 했지만. 네. 근데 어떤 대회인지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대회를 나가서, 야, 내가 1등하고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2 때. 제가 근데 그랬나요? 근데 갑자기 진짜 1등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신기록을 깨면서.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 장훈 씨가 지금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리스펙하는 게 보여줬었어요. 제가 지금 장훈 씨랑 팟캐스트를 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 믿었고 정말 그때 뭐 본인이 징크스가 누가 봐도 쟤좀 이상한데 싶을 정도로 약간 미신도 믿었지만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본인이 본인을 알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콜라를 안 마시고 뭐 음. 영양 관리를 했던 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리스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음. 더 이어서 하면 저는 영양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대학원을 간 목표는 조금 너무 원대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장훈 씨도 저도. 예.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 선수보다 인프라가 좀 부족했잖아요. 마사지든 뭐 아니면 영양적인 면이든 알 수 있는 게 되게 적었고 맞아요. 그리고 예, 물론 저희가 이제 크레아틴을 먹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너네 뭐 먹냐 이러면서 저희가 잘했기도 했고 음. 이제 스포츠 영양에 대한 도핑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가 약간 그러지. 그런 맞아.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대학원을 갔던 거는 좀 선수들이 스포츠 과학을 많이 알면 좋겠다. 내가 그렇죠.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보다 선수들이 잘하지만 자기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음. 어떻게 해야 몸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게 맞아요. 조금 속설이고, 예. 그래서 영양 관리를 프로팀이나 우리가 보는 뭐 오타니가 자기가 먹으면서 염증 반응 다 살펴봤다 이런 거는 아, 저희 아마추어 리그나 한국에서 그런 선수들은 거의 드물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가끔씩 성공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봐도, 저건 좀 잘못된 운동 지식인데, 운동 네. 생리학 지식인데, 그런 것도 좀 많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영양 관리나 이런 면은 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주는 대로 먹었고, 내가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면 배제했다.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본능인 거죠, 그때는. 그렇죠. 저희만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아, 이거 좀 별로다 싶으면 그냥 진짜 안 먹고, 이거 음, 좋은데? 하면 진짜 좋다 생각해 가지고 먹고, 좀 우리 잘해 음, 버리고, 야 진짜 음. 좋다 이러면서 먹어 버리고, 약간 그런. 근데 저희가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장훈 씨와 저가 진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크레아틴 먹고 부스터 먹으면서 대회 뛰었던 거는. 맞아요. 그때 예, 저희. 선배들도 그런 분들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음, 순간 다들 먹더라고 갑자기. 우리가 다 보여줘 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저희가 그 폼롤러랑 요가 음, 매트를 챙겨 다녔었어요. 음, 근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나 이제 전혀 없었거든요. 음, 그 수영장 그 지상에서 요가 매트나 뭐 수건을 깔고
뭐 폼롤러 한다든지 뭐 스트레칭하고 뭐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음. 뭐 기훈 씨나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갑자기 다른 선수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중화가 됐어요, 이게 갑자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예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좀 미디어에 그때부터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희는 맞아요. 유튜브를 워낙 많이 찾아보던 케이스여서 저희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다 따라하고. 맞아요. 유튜브를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음. 고등학교 때도 저희가 수구라는 것을 잠깐 접하게 되는데 그때도 막 수구 하이라이트 찾아보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장훈 씨가 크레아틴을 진짜 오버 스펙으로 드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막 5스푼씩 먹고 아유. 대회 전에. 예.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장훈 씨가 전국체전인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선가 전국체전 전인가 간염으로 한번 입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와. 눈이 노래지고 예. 미친 거죠, 진짜. 그게. 네. 예. 근데 그때 원인이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분명히 보충제 오버스펙. 예. 때문에 오버스펙이요. 예. 예. 너무 많이 먹었다. 스택을 너무 많이 꽂았다. 소위 저 말하는. 왜 예. 왜 모르고 그냥 그냥 만회하면 좋은 거니까 그때는 그냥 예. 강하게 해 버린 거죠. 그쵸. 예, 뭐 예.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죠. 그래서 장훈 예. 씨가 눈이 노래지면서 온몸이 정말. 예.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너무 아파 가지고. 네. 저는 무한도전에서 박명숙 씨만 그 간염으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노래지고. 예. 아프다고 막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나 아파 죽겠어 이러는데 무한도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박명수 씨처럼 정말 아파하더라고요. 나 그거는 아파 죽겠다고. 엄살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로 네,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저희가 두서없이 좀 편하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좀 얘기를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고, 뭐 네. 저희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뭐 질문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 네,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오늘의 한마디 이런 거 좀 말씀드리자면 네,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강인함을 원한다. 음, 불편한 것을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원한다. 네,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항상 적용을 해야 되고 네, 이제 본인이 변화하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 바뀌려면 틀을 깨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맞아요. 바뀌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대로 이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고통이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네,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이제 인지를 하고 항상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제 이 들으신 분들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예. 자, 모두 수영을 하는 걸 응원을 하고 오늘 예.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 뵙겠습니다. Breakout swim. 예. Yeah.